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14주차 우리의 여정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주제는 아마 여러분의 심장을 가장 두근거리게 때로는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AI 시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 AI 미래와 나의 진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주제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체스판 앞에서 고뇌하는 인간과 냉철하게 다음 수를 계산하는 로봇, 바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1997년 IBM의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겼을 때 세상은 충격에 빠졌죠.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는 그 충격이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이제 질문은 더 이상 AI가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바로 AI가 나의 일, 나의 직업을 대체할 것인가 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질문으로 바뀌었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맞서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기술적 변화가 직업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 과연 처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죠. 18세기 제1차 산업혁명,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인류는 기계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수공업 장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러다이트 운동, 즉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방직 공장의 노동자, 철도 기관사, 기계 관리자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기계를 다루는 존재로 한 단계 진화했던 겁니다. 즉 직업의 소멸이 아니라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시간을 더 돌려볼까요? 19세기 말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으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는 포드 자동차로 대표되는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업화된 라인에서 특정 업무만 반복하게 되었죠. 20세기 후반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이 핵심입니다. 사무 자동화, OA가 확산되면서 타자수나 단순 계산 업무는 사라졌지만 프로그래머, 데이터 분석가, IT 컨설턴트 같은 새로운 지식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와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겁니다. 중요한 건 변화의 방향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잘할까요? AI의 본질을 이해해야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AI는 크게 세 가지를 잘합니다. 첫째,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일. 둘째,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답을 찾는 최적화. 셋째, 이 모든 것을 지치지 않고 무한히 반복하는 것. 즉, 데이터 기반의 예측, 분석, 분류, 그리고 자동화는 AI의 동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워 정리해야 할 데이터를 AI는 단 몇 초 만에 처리하고 수백만 개의 경우의 수를 따져 최적의 경로를 찾아냅니다.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이죠. 그렇다면 AI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직업들이 가장 먼저 변화의 파도를 맞게 될까요? 바로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입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데이터를 정해진 양식에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응대하는 단순 콜센터 상담원, 공장에서 제품의 분량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품질 검수원,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전하는 운송업 종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 그 직업 안에 반복적인 업무가 AI로 대체된다는 점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업무는 AI가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하게 될 거라는 의미죠. 그럼 반대로 AI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 즉 블루오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AI와 함께 일하는 직업들입니다. 첫째, AI 조련사 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입니다. AI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AI를 잘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졌죠. 둘째, AI 윤리 전문가입니다.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편향이나 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이죠. 셋째,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AI의 연료가 되는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이 직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AI를 도구로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대부분의 기존 직업들이 사라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AI와 협업하는 형태로 진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이언맨 모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자비스라는 강력한 인공지능 비서와 아이언맨 슈트라는 도구를 통해 슈퍼 히어로가 되죠. 미래의 전문가는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AI를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비서로 활용하는 사람 말이죠. AI가 데이터 분석과 반복 업무를 처리해 주는 동안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더 전략적이고 더 인간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의료 분야를 봅시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수백 장의 CT, MRI 사진을 보며 작은 암세포를 찾아내는 건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먼저 수백만 장의 의료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의심되는 부위를 0.1초 만에 찾아내 노란색 원으로 표시해 줍니다. 선생님, 이 부분의 악성 종양일 확률이 98.7%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의사는 AI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진단을 내리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즉 공감과 소통의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AI는 의사의 눈을 대신할 수 있어도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분야는 어떨까요? 과거의 변호사들은 특정 판례를 찾기 위해 두꺼운 법률 서적을 밤새 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법률 비서에게 2010년 이후 대법원에서 나온 부동산 사기 관련 무죄 판례 전부 찾아줘 라고 말하면 단 몇 초 만에 관련 판례 목록과 핵심 요약까지 정리해 줍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도 AI가 독소 조항이나 불리한 부분을 먼저 찾아내 경고해 줄 수 있죠. 덕분에 변호사는 단순 자료 조사에 들이던 시간을 아껴 의뢰인과 상담하고 재판 전략을 짜고 상대방과 협상하는 등 더 고차원적인 법률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법을 검색한다면 인간 변호사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장 창의적인 영역이라 여겨졌던 예술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AI는 이제 단순한 그림 도구를 넘어 창작의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웹툰 작가는 AI를 이용해 복잡한 배경이나 소품 이미지를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자신은 스토리텔링과 캐릭터의 감정 표현에 더 집중합니다. 한 디자이너는 AI에게 바우하우스 스타일과 한국 전통 민화 스타일을 결합한 의자 디자인 시안 100개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고 그중 가장 영감 있는 디자인을 골라 발전시킵니다. 즉 인간 아티스트는 아이디어를 내고 방향을 지시하고 AI의 결과물을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아트 디렉터이자 큐레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를 볼까요?
교실에 학생이 30명 있다면 사실 30개의 다른 수준과 속도를 가진 우주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교사 한 명이 이 모두를 맞추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여기에 AI 튜터가 도입됩니다. AI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문제를 내주고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화된 과제를 제시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합니다. 교사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협업하고 토론하도록 이끌고 각자의 진로에 대해 상담해주며 사회성과 인성을 길러주는 학습 촉진자, 파실리테이터이자 멘토의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AI는 지식을 가르치고 교사는 지혜와 태도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미래 직업의 핵심은 AI가 할 수 없는 영역, 즉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 고유의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4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AI가 제시한 답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최선일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둘째, 창의력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여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셋째, 소통 및 협업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공감하고 설득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마지막으로 감성지능, 즉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신뢰를 주는 능력은 그 어떤 AI도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유연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첫째,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 졸업장이 여러분의 학습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써보고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나만의 T자형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 I를 갖추되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융합할 수 있는 넓은 지식과 소양 T의 가로선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셋째, AI와 협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코딩을 직접 못하더라도 AI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AI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공포 조금은 가셨나요? 기억하십시오. 계산기가 등장했다고 수학자가 사라지지 않았고 엑셀이 나왔다고 회계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계산기와 엑셀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 더 높은 수준의 분석과 예측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진화했습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과 AI 덕분에 더 큰 기회를 얻는 사람으로 나뉠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설레는 마음으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 AI를 멋지게 조종하는 서퍼가 될 것인가? 선택은 바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집중해 주세요. 이번 학기 강의의 대미를 장식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대학 생활과 앞으로의 수십 년 커리어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AI 시대,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공별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의 기술적 원리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학습했습니다. 이제 그 지식을 여러분 각자의 필드에서 어떻게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낼 것인지 그 비법을 전수해 드릴 시간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길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럼 심호흡 한번 하고 마지막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전공자들, 아마 마음 한편에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글 쓰고 인간 사회를 분석하는 내 역할을 과연 AI가 대체하지 않을까? 정답부터 말씀드리죠. 천만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AI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해석자이자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패턴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혹은 인간의 심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AI는 점들을 찾아내지만 그 점들을 연결해서 밤하늘의 별자리를 그려내는 것은 바로 인문학도의 역량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AI를 무기로 삼을 수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스토리텔링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국문학 전공자가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텍스트 마이닝 AI로 분석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특정 단어, 가령 역병이나 기근의 시대별 사용 빈도와 함께 등장하는 연관 단어들을 분석해서 당시 백성들의 고통과 사회 변화에 숨겨진 맥락을 그 어떤 사학자보다 생생한 데이터 기반 스토리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학과 학생이라면 수백만 건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AI로 감성 분석하여 특정 사회 정책에 대한 세대별, 지역별 여론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정책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겠죠. AI가 던져준 데이터라는 날것의 재료를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요리하여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사명이 될 겁니다. 데이터 스토리텔링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량은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AI 윤리 전문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여러분이야말로 AI가 가야 할 길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또한 AI 챗봇이나 서비스가 더 인간적으로 소통하도록 만드는 AI UX 라이터나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AI 정책 전문가 역시 인문사회학적 소양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인문학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공계 전공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AI 기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죠.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가장 위험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함정이란 바로 기술 만능주의입니다. 단순히 코딩을 잘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가 만드는 수많은 모델들, 그 결과물들이 과연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저 잘 훈련된 기술자에 머무를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인문학적 가치와 철학을 더해야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AI 윤리와 설명 가능 AI XAI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서 누구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 해야 할까요? 이건 코딩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채용 AI가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게 불리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그 편향성을 어떻게 찾아내고 바로잡아야 할까요? 이건 통계와 사회학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선 단순히 기술의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공정성, 페어니스, 책임성, 어카운터빌리티, 투명성, 트랜스페런시과 같은 인문학적 가치를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코드를 짜는 기계가 아니라 기술의 영혼을 불어넣는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공계 학생들은 어떻게 인문학적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토론하세요. 내 기술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서적만큼이나 역사, 철학, 사회학 서적을 가까이 하세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제품에 인문학을 녹여냈던 것처럼 위대한 기술은 언제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계하는 AI가 단지 빠르고 정확한 것을 넘어 따뜻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평범한 엔지니어와 시대를 선도하는 테크 리더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예체능 전공자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가장 큰 충격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AI가 나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작곡도 뚝딱 해내는데 내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불안감 말이죠. 하지만 관점을 180도 바꿔봅시다. AI는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창의력을 무한대로 확장시켜줄 최강의 창작 파트너이자 뮤즈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어떤 예술가도 갖지 못했던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시각 디자인과 학생이 새로운 로고 디자인 구상이 막혔을 때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AI에게 미래주의 스타일과 한국 전통 문양을 결합한 미니멀리즘 로고 같은 수십 가지 키워드를 던져주며 단 몇 분 만에 수백 개의 시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작곡을 하는 학생이라면 AI에게 특정 분위기의 코드 진행이나 드럼 비트를 생성하게 한 뒤 그 위에 자신만의 멜로디와 감성을 입혀 곡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창작의 고통스러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을 AI가 도와주고 여러분은 더 고차원적인 선택과 조합 그리고 완성의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미술이나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용 전공자는 AI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안무를 구상하거나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춤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육교육을 전공한다면 AI 비전 기술로 학생들의 운동 자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코칭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AI가 내 것을 빼앗아 간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AI를 이용해 나는 무엇을 더 새롭게 창조할 수 있을까라는 창조자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AI는 붓이고 악기이며 캔버스입니다. 그것으로 어떤 걸작을 만들어낼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모든 전공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융합입니다. 인문학도는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배워 자신의 통찰을 증명해야 하고 이공계 학생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기술의 방향성을 잡아야 하며 예체능 전공자는 새로운 AI 기술을 창작 도구로 능숙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전공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고유한 전문성이라는 깊이를 파면서도 I자형 인재, 동시에 AI라는 새로운 기술과 다른 학문에 대한 넓은 이해를 갖춘 T자형 인재, 나아가 여러 분야를 자유롭게 연결하고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X자형 인재, 사람만이 다가오는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고 기꺼이 다른 분야와 손을 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첫 시간에 만났던 여러분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AI라는 단어 앞에서 막연한 기대감과 동시에 정체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죠. 코딩도 모르는데 괜찮을까? 너무 어려운 건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에서 시작해서 그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기계학습의 신비로운 섬들을 탐험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알고리즘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기도 했지만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한 걸음씩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침내 AI 시대라는 새로운 대륙의 해안가에 함께 서 있습니다. 지난 여정을 잠시 돌아볼까요? 우리는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를 설명하는 빅데이터의 3V, 즉 크기, 볼륨, 속도, 벨로시티, 다양성, 바라이어티를 시작으로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의 경이로움을 목격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며 가르치는 지도학습과 데이터 스스로 패턴을 찾게 하는 비지도학습의 차이를 배웠고,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방하여 더 깊은 차원의 학습을 가능하게 한 딥러닝의 강력함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나는 기술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의 조각들이 모여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AI 렌즈를 장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AI 관련 지식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새로운 기술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내 삶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하는 능력과 비판적 사고입니다. AI는 정답을 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화두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AI가 내려줄 수 없습니다. 그 답을 찾아 나설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실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AI 시대의 수동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때로는 비판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끌어갈 리더입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눈빛과 뜨거운 질문들 덕분에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의실의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AI의 손을 잡고 때로는 AI를 이끌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예비 혁신가들입니다. 부디 오늘 배운 생존 전략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AI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십시오.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